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리얼송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컨텐츠로 함께 해보려고 해요. 중국 기사로 배우는 중국어라는 컨텐츠고요. 그 첫 시간으로 폭염, 날씨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합니다. 네, 사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고요. 또 비가 연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날씨와 또 요즘 날씨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여름마다 요즘엔 점점점 더 더워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폭염, 날씨를 이야기하는 키워드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폭염 날씨뿐만 아니라 오늘은 좀 새로운 어휘들 많이 등장하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사 전편을 다루지는 않아요. 기사 전편을 막 1시간 동안 다루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들과 그죠, 메인 멘트들 정리해 볼 거고요. 나머지 기사를 해석해 보고 싶다, 전체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로 가서 해석과 기사 전문 긁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사의 제목을 한국어로 볼 건데요. 태양의 후예, 서울 최고 기온 기록 갱신. 이런 단어가 나오나 봐요. 한국 강릉의 베란다에서 병아리 부화. 선생님, 제가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뭐 원숭이, 사자 이런 거 공부했는데 병아리를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어요 싶은 분들 계시죠? 말하는 방법 어렵지 않고요. 또 베란다, 기록 갱신 같은 새로운 단어들 많이 등장하네요. 그죠? 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반드시 들으면서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사 제목부터 중국어로 가요. 태양의 후예. 네, 태양의 후예. 네,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한국의 드라마 제목이죠. 우리는 일단 태양이란 단어는 원래도 많이 써요. 그죠? 네, 태양볕이 뜨겁다, 태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이란 단어 자체는 참 많이 쓰기 때문에 HSK 기본 급수이기도 해요. 외우셔야 되고요. 후예라는 단어는 드라마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한번 살짝 보시고 중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뭔가 대화거리가 없다. 그러면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라도 한번 언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首尔最高温创纪录. 네, 创纪录.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创纪录의 지루는요, 기록이란 뜻이에요.创은 깨뜨리다. 그래서 기록을 깨뜨리다, 기록을 갱신하다가 중국어로 创纪录. 그럼 지금은 우리가 나날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제 기록을 깼다라는 느낌으로 创纪录를 썼을 텐데요. 이 친구는 꼭 날씨에만 사용할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네, 이 친구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스포츠요. 그죠? 이번 선수가, 그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가 언급되니까요. 알아두신다면 기사나 드라마를 또 볼 때, 혹은 각종 대화를 할 때 너무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最高 그죠? 가장 높은 원 온도, 최고 기온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한국의 짱링, 그쵸? 강릉이라는, 그쵸?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서울, 그리고 제주도, 또 부산, 이런 것들은 중국어로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강릉을 이야기할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자 양타이. 일단 여러분, 한 집의 양타이는요, 베란다란 단어죠. 찌단 하면 계란, HSK 3급 기본 어휘고요. 찡. 뜻밖에도 부추 그쵸 부화했어요. 小지 작은 닭. 이게 병아리네. 小지 그쵸 작은 닭 병아리가 부화했습니다. 한국 강릉의 한 베란다에서 병아리가 뜻밖에도 부화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기사 제목이었어요. 여기는 기본 어휘들 찌단이나 양타이 같은 그쵸 HSK 급수 어휘도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서 암기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기사를 볼 건데 여러분도 혹시 이 기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베란다에서 계란이 그쵸? 뭐 이렇게 부화한 병아리가 부화한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한국 기사로는 본 적이 없고요. 중국 가서 이 기사를 만나봤는데 그죠?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어가서 볼게요. 내용이에요. 这是首尔 이것은 서울 自1907年起有气象记录以来的最高气温.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석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 쓰는 어느에서부터 같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럼 1907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되셨죠? 有气象 기상, 记录 기록, 기상 기록이 있은 이래의 여기까지 되셨나요? 1907년을 시작해서 기상 기록이 있던 이래로 여기까지 되셨죠?
最高气温 최고 기온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1907년 이래로 그죠? 최고 기온이었대요. 此前的最高纪录是 일단 此란 단어는요, 여러분 HSK 6급에서부터 또 이렇게 기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자주 언급되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此는 쭈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 그러면 此前이니까 이거 이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最高气温 그죠? 이전에 이것 이전에 최고 기온은 是입니다. 뭐예요? 1994년 7월 24일的 38.4 摄氏도. 일단 여러분, 1994년 7월 24일에 여기까지 해석되셨고요. 38.4 섭씨도, 네, 그쵸. 섭씨 38.4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연도 읽는 거 오랜만에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해요. 아까 위에서도 제가 읽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연도를 읽을 때 한 글자씩 읽죠. 그래서 1994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숫자 1을 자꾸 야오로 바꿔 읽는 분들 많은데요. 2라고 읽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온도 얘기할 때도요. 점이 나오면 막 당황해요. 디엔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38.4도, 섭씨 38.4도 하려면 지금처럼 38.4 摄氏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렇군요. 이 한국의 최고 기온을 갱신했는데 이것이 1907년 기상 기록이 있던 이래 최고 기온이었고요. 그 이전엔 1994년 7월 24일에 38.4도가 그죠? 그 이전 기록이래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近日 한국 进入高温酷暑天. 일단 너무 좋은 표현인데 여러분, 近日 하면 뭐 근래, 최근 같은 단어의 고급 표현이에요. 서면어 표현. 네, 최근, 그죠? 근래에 한국은 进入 진입했습니다. 어디예요? 高温 고온, 그죠? 酷暑天. 일단 酷暑天 하면 여러분, 구가 막 매우 극심한 이런 뜻이 있어요. 슈는 덥다. 그래서 매우 극심하게 더운 날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어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뭐 불볕 더위가 시작이 됐다. 그쵸? 요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고온 그 불볕 더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部分地区, 이 단어는 그 기사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部分이 일부, 地区가 지역이어서 일부 지역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부분 지역, 일부 지역은 甚至 심지어 超过 그쵸, 초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40도, 네, 40도를 초과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막 40도에 육박한 기온을 막 그쵸, 막 연일 뉴스에서 만난 적이 있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네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요, 超过 넘다, 초과하다, HSK 4급 단어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진입하다라고 할 때 进入라는 동사를 쓰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뒷문장으로 갑니다. 据韩联社 24일 报道. 네, 일단 한联社는 연합통신사예요. 그래서 연합통신사가 24일 24일 报道 보도한 것에 据 따르면 이죠, 그죠? 据란 친구는 그런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맞아요. 뭔가 기사 같은 거 얘기하거나 뉴스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자. 한국 그저 뭔가 연합통신사에 따르면 한국江陵市一男子将鸡蛋放阳台上竟孵出了小鸡. 오, 한국의江陵 아까 했던 거죠. 강릉시에 이男子 한 남자가 여러분 우리 중국어 공부 문법은 다 공부하셨죠, 여러분? 우리 중국어 문법 공부할 때 뭐뭐를 이란 친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개사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게 빠라는 친구인데요. 빠자의 서면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짱이에요. 뭐뭐를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계란을 펑 뒀어요. 어디에요? 양台上. 그쵸. 베란다에 뒀고요. 찡 아까 나왔었어요. 그쵸. 뭔가 뜻밖에도란 뜻을 가진 부사였죠. 뜻밖에도 부출러. 아유 부하에 나왔습니다. 뭐가요? 병아리가요.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이런 거 얘기할 때 빠오따오라는 친구 쓰는 거 아셔야 되고요. 짱이란 친구는 HSK 5급부터 정말 많이 나와요. HSK 5급 독해에 보면 문장이 되게 길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 짱이란 단어가 중간중간 많이 숨어 있거든요. 해석하실 때 뭐뭐를 뭐뭐을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자,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国立畜产科学院 研究院 여기까지 일단 해석해볼까요, 여러분? 한국 국립畜产하면 축산, 科学院 하면 과학원,
그죠? 그리고 연구위원 하면 연구원. 그래서요, 한국국립축산과학연구소.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국립축산과학연구원, 연구소.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姜宝씨 선생님 이거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강보석이란 사람이요. 表示 그쵸? 뭐뭐라고 밝혔다. 뭐뭐라고 이야기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누가 말했어. sure 이렇게 말하는데 기사에서 뭐뭐라고 밝혔다. 그렇죠. 나는 이런 어떤 감정을 표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表示이란 친구를 써요. 이 친구 어려워 보이지만 HSK 4급에 나오는 어휘예요. 기본 어휘죠.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이 강보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볼까요? 秀晶卵 너무 생소한 어휘죠. 이 친구 수정란이에요. 계란의 종류죠. 수정란은 在25摄氏度以上 섭씨 25도 이상에서 会通过细胞分裂的方式 네, 일단 会는 뭐뭐일 것이다. 통과는 뭐뭇을 통해. 细胞分裂 네, 세포 분열.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세포 분열의 방식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뭐라냐면요. 뒤에 발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산과학연구원의 강보석이란 사람이요. 수정란은 25도 이상에서 세포 분열의 방식으로 발육을 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뒷문장 가요. 维持37度以上的温度才能孵化出小鸡. 维持하면 유지하다. 그럼 37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비로소 능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해서 낼 수 있습니다. 뭘요? 셔지 병아리를요. 아, 지금 그러니까 병아리가 어떤 조건에서 그쵸 이렇게 좀 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25도 이상에서 그쵸 세포 분열의 방식으로 발육을 하고요. 37도 이상이 돼야 그쵸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뒷문장 갑니다.据气象报道. 네, 그리고 기상 그 보도에 따르면 어떻대요?江陵地区近日气温 강릉 지역 근래의 기온은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뒷문장 갑니다. 持续在35度以上. 네, 일단 持续하면 역시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기온이 35도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37도에 거의 육박하는 온도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운이 좋고, 그쵸? 뭔가 날씨가 조금만 더 더워지면 이제 부화도 가능한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문장과 단어가 어렵지만 이런 단어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만나겠어요? 그쵸? 세포 분열 같은 단어까지도 여러분들 챙겨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온을 유지하다라든지 보도에 따르면이라든지 하는 계속해서 중요한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나온 김에 문장으로 외우기 어렵다면 단어만이라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하죠. 据分析. 네, 일단 分析하면 분석 혹은 분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据分析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분석에 따르면, 그쵸? 包括首尔在内的. 일단 包括무엇在内 하면요. 그것을 안에 놓고 포함하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라고 말할 때 包括我在内.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군요. 네, 서울을 안에 놓고 포함해서, 서울을 포함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뒷문장 가요. 한국全国最高气温 한국 그쵸, 전역의 최고 기온은 会持续上升. 그죠? 上升 하면 상승하다. 持续는 계속, 그죠? 지속하다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그리고 뭐래요? 再刷记录, 또다시 기록을 깨뜨릴 것입니다. 선생님 아까 우리 제목에서는 创纪录라고 했었는데 刷记录라고도 하네요. 네, 刷记录도 역시요. 어떤 기록을 깨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서울을 그쵸 포함해서 한국 전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계속 상승해 기록을 깨뜨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뒷문장입니다. 한국 今年的雨季. 여러분, 위지는요, 우기예요, 우기.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기가 막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막 우기와, 그쵸, 우기가 아닌 날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 단어는 다른 나라의 기사를 볼 때도 자주 등장을 하겠어요. 그죠? 자, 한국 금년에, 그러니까 올해의 우기는 보다 비교하다 라는 뜻이에요. 비교해요. 뭐랑요? 왕년. 그쵸? 작년이죠? 작년에 비해서 좀 짧아요.
그쵸. 비가 유난히도 안 왔죠. 그죠? 작년에 비해 유난히 짧았어요.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가 봅니다. 7월 11일 结束. 7월 11일을 끝으로. 그쵸. 이때가 비가 마지막으로 왔나 봐요. 之后连日, 그 이후로 连日 연일 出现 출현합니다. 나타납니다. 뭐가요? 지도하면 극단적으로, 그쵸? 극단적으로 炎热 찌는 듯한 더위, 炎热 찌는 듯한 天气 날씨가 나타납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들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단어와 어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생소한 어휘도 많았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계셔야 비슷한 기사가 나왔을 때 술술술술 해석이 되거든요. 무조건 암기하면서 또 많이 읽어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저는 이거 내용으로 보고 싶어요. 혹은 전문을 다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그쵸 이것들 꼭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 드라마 대사로 배우는 중국어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때때로 어느 금요일마다 이렇게 중국 기사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의 중국어 실력 보이지 않아도 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요.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大家辛苦了，再见。